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오늘 이 전시를 보러 온 손님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BP 명단에 없으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이름이 분명히 전달됐을 텐데요. 다시 확인했는데도 명단에 손흥민이라는 분은 없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라니요? 적어도 제 사정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 주최 측이랑도 이미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직원과 줄다리기를 하던 한 남성이 땀을 흘리며 하얘진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소란스러워진 로비에 있던 몇몇 관람객들이 이쪽을 흘끗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슬쩍 촬영을 시작했다. 잔잔하던 미술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찢어질 듯 갈라졌다. 저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안 될까요? 혹시 명단에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기다릴 것도 없음 VIP 티켓이 없으신 분은 그냥 일반 관람 라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니 빨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다. 남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이는 캐주얼 정장 차림이지만 이 남자의 얼굴은 한국에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슈퍼스타,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런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직원의 태도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 곁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닌가? 에이, 설마 여기가 예술계 VIP 파티라서 축구 선수가 왜 오겠어? 그래도 정말 닮았는데 좀 멀리서 봐서 확실치가 않네. 이 미술관은 서울 한복판 고급 갤러리가 즐비한 거리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오늘은 특별 VIP 개막전을 열고 있었다. 전시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초청되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엄격히 명단 확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이름이 BP 목록에서 누락되어 버렸다. 잠시만 내가 주최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직원은 손흥민을 거칠게 가로막으며 낮게 말했다. 전화는 내부 로비에서 할 수 없습. 외부에서 해주세. 빨리 이동하시죠. 아니 너무하네. 아무리 봐도 이건 대우가 너무 안 좋잖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젊은 관람객이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나 같으면 당장 주최 측 불러서 따질 텐데. 또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행사 시작 전이라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소란이 생기자 점차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작게 깔린 배경음악이 무색할 만큼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자, 여러분, 혹시 잠시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누군가 예의 바른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은은한 고급 정장이 눈에 띄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관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걸고 있었고 어깨에 작은 금장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로 이 갤러리의 책임자이자 오늘 행사의 실질적 주최자, 유명 큐레이터이자 관장인 박명환이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해결하러 나온 영웅처럼 그러나 동시에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 곁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분이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죠? 직원이 재빠르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VIP 명단에 없는 분인데 본인은 초청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박명환 관장의 눈이 손흥민에게로 향했다. 손흥민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역시 문화 예술 쪽이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시선이 엿보였다. 손흥민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손흥민입니. 분명 주최 측에서 초대받았고 연락도 받았습. 그런데 명단에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관장은 생색을 내듯 살짝 웃으며 말했다. 초대장 사본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도 워낙 많은 VIP를 모시다 보니 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초대장 원본은 집에 두고 왔고 이메일로 받은 게 있을 텐데. 손흥민이 핸드폰을 꺼내 메일함을 뒤지려 하자 관장은 조금 짜증이 묻어난 목소리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메일 확인을 여기서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아시다시피 현재 개막식이 곧 시작됨니 저희가 모든 VIP분들을 일일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함니 미리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아니 저 사람도 모르는 건가? 손흥민은 그냥 어디서든 알아보지 않나? 글쎄 나 같으면 적어도 확인은 해볼 텐데.
봐, 관장 태도 안 좋아. 뭔가 계속 서열매기는 느낌이야. 손흥민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스폰서나 주최단체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으니까요. 관장은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기묘한 표정이 되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우선 VIP 명단에 없는 분은 일반 입장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 전시가 끝난 뒤에라도 문의해 보시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많은 미디어에서 제 참석을 언급했을 거고, 미디어에 언급되었다고 전시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번 전시는 매우 제한적인 초청 행사여서요. 직원은 이미 관장의 눈치를 보며 물러나 있었다. 관장 박명환은 곁눈질로 경호원들에게 사인을 보냈고 그들은 서서히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잠시만, 정말 이대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손흥민이 다시 직원 쪽을 향해 호소했다. 관장님 말씀이 절대적입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어디선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가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의 명찰에는 행사 운영팀 김주성이라 적혀 있었다. 관장님, 잠깐만요. 뭐죠, 김주성 씨? 바쁘니 간단히 말하세요. 아까 스폰서 측에서 손흥민 님이 오시면 특별히 모시라고 지시가 들어왔는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허, 김주성 씨, 지금 개막식 직전이지 않습니까? 명단에 없으니 그런 요청도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겠죠. 스폰서 측이 착각했거나. 손흥민은 억울함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지키려 애썼다. 지금 제 시간을 이렇게 뺏기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저 정말 초대받았고 많은 이들이 제가 오늘 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관장은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 부탁드리건대 다른 VIP분들의 통행을 막지 말고 옆으로 잠깐만 이동해 주세. 오늘 자리가 꽉 차서 일반 입장객도 워낙 많거든요. 주변에서 가슴 아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건 좀 심하네.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잖아. 이거 영상으로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당해 보여. 누가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김주성 운영팀장에게 물었다. 혹시 행사 후에라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지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님. 김주성 씨, 관장이 곁눈질을 주며 나직하게 경고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행동은 삼가세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마치 뉴스 보도라도 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 지금 분위기 엄청 안 좋다. 아무리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도 초대받았다는데 이렇게까지 입장을 막으면 곤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전시회 요즘 SNS에서 한국 최고급 갤러리의 엘리트 행사라고 알려졌는데 좀 이미지 안 좋아지겠는데. 이미 밖에서 내보낸 손님들이 더 있나 봐. 외국인들도 몇 명 제대로 안내 안 해줘서 돌려보냈다고 들었어. 홀 한쪽에선 관람객들이 서로 수군대며 이 사건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주최 측을 비판하고 일부는 규정대로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분명 VIP 한정 행사로 진행되고 있고 사전 등록이 필수인 자리이긴 했으나 이렇게 유명 인사를 배제한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결국 미술관 로비 한 구석으로 물러나 운영팀의 김주성과 작게 대화를 나눴다. 김주성님, 제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야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 스폰서 측에서 분명히 손흥민님을 언급했는데 관장님이 VIP 명단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저희도 사전 공지가 없어서 난처하긴 합니다. 그 순간 관장 박명환이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무정이를 잡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가 경호원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분이 아직 안 나갔습니까? 빨리 안내해서 로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세. 행사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갔다. 이봐요, 관장님.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관장에게 다가가 따졌다. 여성은 미술 애호가로 유명한 사회자 출신 최수영이었다. 행사의 공식 진행을 맡은 인물이라 관장에게 직접 말할 자격이 있었다. 최수영 씨, 무슨 일이시죠? 아무리 VIP 명단이 없다고 해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빠졌다면 단순 실수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스폰서 측에서도 그분을 초청했다고. 스폰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고 명단에 없으면 원칙상 받을 수가 없습. 저희 갤러리의 규칙이 엄격한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원칙은 중요하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오히려 갤러리 이미지에도 해가 될 텐데요. 관장은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여긴 제 관할입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면 되죠. 진행에 집중해 주세요. 최수영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관장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물러났다. 주변 스태프들도 이미 관장의 명성, 거물 큐레이터로 불리며 예술계 인맥이 막강하고 재력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에 얽매여 섣불리 대들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고 더 이상 감추기도 힘든 분위기였다. 손흥민은 로비 구석을 벗어나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김주성님이랑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호원은 무정의로 뭐라 말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손흥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조금 뒤 김주성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손흥민님,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이거. 주최 측 스케줄이 꼬인 것 같아요. 저도 대기실에서 기다릴 생각 없고 그냥 일반 입장이라도 하겠습. 전시를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요. 굳이 VIP 대접은 필요 없어요. 그 말에 김주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아마 관장님이 아예 입장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 행사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레네이치 앤치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분명 최고의 초대 손님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면박을 당하다니 억울함과 울분이 치솟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순간 관장 박명환이 와인잔을 탁재 놓고 다가왔다.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제가 무슨 민폐라도 끼쳤나요? 여긴 전문 예술 공간입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고 사전 초청 인원만 받아들입니. 축구 스타인 건 알겠지만 저희가 초청한 기억은 없으니까요. 초청받았던 걸 거듭 말씀드립니. 전 분명 연락을 받았고 제가 도착하기로 한 정보도 SNS와 여러 매체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그 매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흘린 거겠죠. 관장은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쨌든 명단에 없는 손님은 받을 수 없습 규정이니까요. 김주성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관장님,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스폰서 측에 확인을. 김주성 씨, 제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행사가 코앞이에요. 빨리 진행에 집중하세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들의 작은 혼잣말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규칙은 규칙이지만 저 사람 태도 너무 오만하잖아. 역시 예술계 명사라고 자부심이 대단하긴 하네. 손흥민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쫓겨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손흥민은 땀을 훔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 전시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굳이 떼쓰고 싶지는 않습.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미술관 정문 밖에서 차에서 내리는 또 다른 유명 인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몇몇 취재진도 카메라를 들고 재빠르게 그쪽으로 몰려갔다. 갑작스러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걸 보고 관장과 직원들 모두 시선을 돌렸다. 저거 무슨 일이지? 어떤 큰 손님이 오셨나 본데? 손흥민 선수 여기 계셨네요. 밖에서부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금세 플래시가 터지고 취재 마이크가 손흥민을 향했다. 오늘 전시 VIP로 초대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행사가 어떠신가요? 혹시 전시에서 특별히 기대하시는 작품이 있나요? 순식간에 언론이 몰려들자
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사태가 더 커지길 원치 않았을 터였다. 그는 급하게 직원들에게 손짓으로 뭔가 지시했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기자들을 통제하려 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개막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질문은 나중에.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아니 왜 손흥민 선수께서 입구에 서 계신가요? 아직 못 들어가신 건가요? 손흥민 선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손흥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답했다. 글쎄요, 제가 초청받은 줄 알았는데 명단에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뭐라고요? 초청받은 게 맞으시잖아요? 이미 온라인에 홍보도 됐던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최 측 결정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시끄러워지며 관람객들이 더 모여들었다. 관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다. 기자 한 명이 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분명 초청 명단에 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누락된 건가요? 관장은 난감한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다. 저희 규정상 VIP 명단에 엄격히 올라 있어야만 입장하실 수 있습. 지금 무슨 착오가 있는 듯한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그러자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아까부터 안 된다고만 하더니 이제 와서 확인 하는 냉소가 튀어나왔다. 기자가 재차 물었다. 그럼 손흥민 선수께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장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미안합니 괜히 이 상황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서요. 저도 곧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웅성거렸다. 아니 이 정도로 큰 스타가 왔는데 그냥 보냈다고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면 갤러리 이미지 어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엄격하다지만 좀 이상해. 난 오늘 전시보다 이 장면이 더 충격이다. 관장은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회피하려고 몸을 돌렸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 개막식을 진행해야 해요. 죄송하지만 모두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때 한 경호원이 마이크를 든 기자 옆을 지나며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촬영은 행사장 안에서는 금지입니 빨리 정리해 주세요. 결국 손흥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갤러리를 나서려 했다. 김주성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정말 송구스럽습. 나중에라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습. 어쩔 수 없지요. 다음에 제대로 초청받으면 오겠습니다. 손흥민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기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또 질문을 쏟아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가시면 아쉬운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갤레오리 측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흥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일단 잘못된 게 있다면 주최 측과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 저는 팬들과 즐겁게 전시를 함께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네요. 모든 관람객이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떠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다른 전시나 행사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반문이 돌아오자 기자가 되물었다. 왜 갑자기 다른 전시를 찾으시는 건가요?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 오늘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처럼 못 들어가신 분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이벤트라도 여실 생각인가요? 그런 셈이죠. 혹시 여기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전시를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제가 작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 이건 행사 주최 측을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문화를 즐기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기자들은 순간적으로 스토리가 생겼다고 생각해 더 열심히 집중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막 생각했어요. 근처 카페나 다른 갤러리와 협의해 볼 수도 있고. 사실 이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제 후원사와 함께 파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파티에 참석 못하게 됐으니 차라리 제가 직접 파티를 하나 열겠습. 꼭 초대된 사람만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와, 손흥민 멋있다. 진짜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네.
관장과 갤러리 측 스태프들은 현관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곤혹스러워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소동이 더 커져 언론 이슈가 될 수도 있었다 이윽고, 손흥민은 근처 대형 카페를 예약했고 빠르게 지인들과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게 호의적인 한 예술가 친구가 그렇다면 내 작업실 겸 스튜디오를 빌려주겠다 라고 제안했다. 그 스튜디오는 인근 건물 옥상에 위치해 있었고 비교적 넓은 공간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다. 거기면 꽤 괜찮겠는데요. 작은 전시도 열 수 있고 간단한 파티도 가능하겠어요. 맞아. 손님들 몇십 명 들어가는 건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아는 DJ도 연락해서 음악 깔면 좋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떻게든 음식이랑 음료 준비하겠습. 네, 우리 다 같이 즐겨보자고요. 이후 손흥민은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일반 관람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말을 전했다. 누구든 오늘 갤러리에 초대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좋고 원래 다른 전시를 보려 했던 분들도 좋아요. 다 같이 오셔서 즐겁게 작품도 보고 음악도 듣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 저는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분과 문화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소식이 번지자 금세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일부 해외 팬들까지도 그 스튜디오 파티 정보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갤러리 내부에서는 관장과 VIP들이 개막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세련된 음악과 함께 조명이 밝혀졌고 스태프들이 준비한 와인과 고급 다과를 손님들에게 서빙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밖으로 쏠려갔다. 여보, 밖에서 손흥민 선수가 파티를 연대. 여기 VIP 파티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슬쩍 옮겨볼까? 사실 난 손흥민 팬이라서 그분이랑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관장 박명환은 일부 손님들이 슬쩍슬쩍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걸 눈치채고 분노에 가득 차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옆에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관장님. 손흥민 님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지 않으니 다른 행사를 여는 것 같아요. 젠장,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룰지 뻔하지 않나. 예술계에서 축구 스타를 홀대했다라든가 괜히 말 나올 텐데. 그러나 이미 밖에서는 SNS 라이브가 활발했고 손흥민이 새로운 장소에서 포용의 파티를 연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한편 스튜디오 옥상에는 임시 조명이 설치되고 작은 스테이지가 만들어졌다. 간단한 작품 설치도 몇 점 이루어졌다. 예술가 친구들은 우리끼리 미니 전시를 열어보자라며 각자 그림이나 조각을 가져왔다. DJ는 간단한 장비로 즐거운 음악을 틀 준비를 마쳤다. 몇몇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힘드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텐데.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저도 예술 전시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저 갤러리 작품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돼서 아쉽긴 합니. 그래도 저랑 비슷한 처지로 못 들어간 분들 혹은 티켓 없이도 문화 행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게 의미 있지 않겠어요? 옆에서 팬으로 보이는 여성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전 원래 일반 관람권을 사서 보려고 줄 섰다가 VIP만 받는 행사라고 해서 보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오히려 행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즉흥적인 자리를 마련할 줄은 몰랐는데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 전시든 축구 경기든 결국 문화와 스포츠는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처럼 문턱이 존재해서 누군가 배제된다면 그건 좀 슬픈 일이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데 왜 VIP만 따로 초대받아야 할까요? 축구도 경기장에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계층을 위해 무료 이벤트나 체험을 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스튜디오 입구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갤러리 사람이 온 건가? 설마 관장도 온 거 아니야? 가까이 가보니 다름 아닌 갤러리 관장 박명환과 몇몇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다. 관장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직원들은 조금 주눅이 든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김주성 운영팀장도 뒤따라 들어오며 머쓱하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흥민님, 관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음악 볼륨이 살짝 줄어들고 사람들도 대화를 멈추며 관장과 손흥민 사이를 주시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손흥민이 차분히 물었다. 관장은 두리번거리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혹시 지금 이 장소에서 비공식 행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별도의 전시와 파티를 준비해봤습. 갤러리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요. 관장은 입술을 꾹 다물다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결국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일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라는 놀람이 번졌다. 관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예상 못했다는 듯했다. 손흥민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관장을 바라봤다. 관장의 손에는 초대장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겠습, 스폰서 측에서 VIP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올렸지만 제가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제외했습. 예술계 행사에 축구선수가 굳이 응?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약간 독단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럼 애초에 제 초대가 잘못된 건 아니었군요. 네. 제 실수이자 제 편협함이었습. 축구 팬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예술 VIP라는 틀에만 맞추려 해서. 주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관장은 꿀꺽 침을 삼켰다. 지금 갤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 기자들도 몰려있고 스폰서 측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당신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불편을 겪었지요. 오늘 개막식이 엉망이 됐습.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속상했습. 전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흔쾌히 초대를 수락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은 시선을 떨구고 한 박자 쉬어갔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갤러리에서 뒤늦게라도 손흥민님을 공식 초청하고 십습 벌어진 행사라 당장 수습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사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 하고 대답했다. 손흥민은 관장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다. 아직도 자존심이 강해 보이지만 어쩌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글쎄요, 저는 이미 이 파티를 시작해버렸습. 여기 모인 분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대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 지금 갤러리 파티는 일단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파티가 끝난 뒤에 애프터 파티를 갤러리에서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일반 관람객까지 초청해서 갤러리의 공간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다. 일반 관람객까지. 그럼 사실상 제한 없이 무료 입장이라는 얘긴가? 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네, 그렇습. 오늘 실수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관람객에게 갤러리 문을 열겠습. 손흥민님께서 주최하시고 싶은 파티를 갤러리에서 이어가시죠. 음식, 음악, 필요한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손흥민을 바라봤다. 그는 의아하다는 듯이 관장을 바라보고 이내 미소 지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야 좋죠. 사실 갤러리 내부 작품도 보고 싶었고 함께 즐기고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요. 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 정말 죄송했고 이렇게라도 만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즉흥적으로 개최된 옥상 스튜디오 파티는 1차로 마무리되고 대규모 행렬이 갤러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관장은 직접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오늘은 무료 입장이니 모두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다. 미처 VIP 티켓을 구하지 못했던 일반인들도 외국인들도 심지어 길 가던 시민들까지 소식을 듣고 갤러리로 들어왔다. 그 모습에 처음엔 VIP로 초대받은 손님들이 혼잡해질 텐데 괜찮나 하고 놀랐지만 곧 다들 독특한 개방적 전시를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처음에는 VIP 초청이라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오히려 더 좋네요. 우린 항상 닫힌 파티만 하곤 했는데 오늘은 진짜 예술 축제 같다.
갤러리 내부는 한적하던 오후와 달리 밤이 되자 완전한 축제 현장으로 변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와인을 마시고 소소한 다과를 나눴다. 스피커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곳곳에서 다채로운 대화가 오갔다. 관장은 중간중간 손흥민을 살펴보며 혹시 불편함이 있는지 체크했다. 불편한 점 없으세요? 음식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 오히려 제가 이 전시를 편하게 즐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편 기자들은 이 돌발 합동 파티를 취재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대단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폐쇄적이라 비판받던 고급 갤러리가 하루 만에 개방형 축제로 바뀌다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을 줄이야. 관장도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듯 했다. 그가 손흥민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중얼거렸다. 제가 너무 편협했고 예술을 이해하는 범위도 좁았던 것 같스. 축구 선수는 예술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지었어요. 사실 오늘 배웠을 문화의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축구나 다른 스포츠도 예술만큼이나 사람을 감동시키더군요. 손흥민은 웃으며 관장의 등을 가볍게 쳤다. 저도 예술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 더 사과드립니. 당신을 배제하고 다른 이들도 배제했던 제 태도가 완전히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갤러리 운영 방식도 달라질 겁니 저희 직원들에게도 더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를 교육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에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고 시원하게 웃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느 무대 비슷하게 꾸민 공간에서 즉석 행사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최수영이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폐쇄적이라 여겨졌던 갤러리가 이렇게 개방적인 자리를 마련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쏟아냈다. 손흥민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다들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자 최수영이 관장을 무대로 불렀다. 박명환 관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사실 오늘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입니.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 예술은 특정한 사람만이 향유하는 특권이 아니고 문화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손흥민 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한 모든 관람객들께 사과드립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와 환호성이 일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갤러리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전시, 그리고 이벤트를 기획하겠습. 많이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이 무대 옆에서 관장을 향해 미소 지었고 관장도 고개를 숙여 보였다. 곧이어 최수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 손흥민 님께도 한 말씀 청해 볼까요? 사람들이 좋아요. 손흥민 짱 하며 호응했다. 손흥민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입니. 예술과 스포츠가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저는 둘 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저도 전시를 사랑하는 한 관객으로서 모든 분과 작품을 함께 느끼고 싶었습. 앞으로도 문화와 스포츠의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언제든 참여하고 싶습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누군가는 브라보, 라 외쳤고 누군가는 손흥민 사랑해요 라고 소리쳤다. 관장은 뒷자리에서 묵묵히 박수를 치며 눈물을 글썽이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갤러리 안의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드디어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관장과 스태프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언론이 배제에서 포용으로 한 스타의 진심이 만든 예술 파티 같은 긍정적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하는 게 느껴졌다. 행사장을 뒤정리하던 김주성 운영팀장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갤러리 측에서 감사의 뜻으로 준비했어요. 작은 기념품입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주성은 고개를 숙였다. 하마터면 오늘 모든 게 망칠 뻔했는데. 손흥민님 덕분에 잘 마무리됐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관장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은 없었을 텐데. 반성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은 관장을 향해 유쾌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도 결국 열린 결말이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관장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앞으로 저희 갤러리에 언제든 오시면 성심껏 모시겠습.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분야의 사람이든 예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친구들도 데리고 올게요. 오늘처럼 파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예술 감상하러 말이죠. 그러자 근처에 있던 몇몇 방문객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요,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외쳤다. 최수영도 마이크 없이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소리쳤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SNS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 스토리입니? 갤러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손흥민이 주최하는 즉석 파티라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네요. 갤러리 문 밖에는 아직도 늦게 도착한 사람들. 몇이 혹시 행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관장과 스태프들은 너그럽게 입장을 허락하고 간단히 남은 다과라도 건네며 환영했다. 한참 뒤 사람들이 하나둘 귀가하기 시작했고 손흥민도 슬슬 자리를 떠나려 했다. 관장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손흥민님, 오늘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곳 갤러리가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열 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축구 클리닉과 예술 체험을 결합한다든지. 뭐든 상관없습. 저희도 이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요. 조조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네요. 연락 주시면 저도 최대한 참여해 볼게요. 손흥민이 손을 내밀자 관장은 반갑게 악수했다. 그리고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은은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갈색 벽돌로 된 고풍스러운 갤러리 건물이 이제는 좀 더 따뜻한 빛을 띠는 듯 보였다. 손흥민은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참 길고도 유익한 하루였네요. 예술도 사람도 결국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자 기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 선수, 오늘을 계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을 조금씩 허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도가 성공할 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봐요. 오늘처럼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이 함께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끄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며 뒤로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TV 뉴스에서는 전날 벌어진 갤러리 소동과 즉석 파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린 애프터 파티에 대한 기사들이 도배되었다. 예술과 스포츠의 환상 콜라보. 손흥민이 이룬 진정한 포용의 밤 같은 타이틀이 눈에 띄었고 갤러리 측의 사과와 개방 선언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갤러리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공지와 함께 관장의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댓글로 멋진 변화다. 이제야 진짜 예술이 빛난다. 손흥민 최고! 같은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기사를 가볍게 훑어보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관장이랑 얘기해서 진짜 재밌는 이벤트 한번 열어보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과 스포츠의 결합 같은 거 말이야. 지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굿 아이디어. 나도 동참할게. 문화의 벽을 더 허물어 보자고.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아직도 수십 통의 메시지와 착신이 있었고 해외 언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어젯밤 파티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살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오늘도 운동해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새로운 전시 카달로그나 좀 살펴봐야겠다. 관장님이 추천해준 작가가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손흥민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사람들을 잇는 가교가 될 더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갤러리 관리팀에서 간단한 문자가 도착했다. 손흥민님, 안녕하세요. 어제 찾아주셔서 감사했습. 저희 관장의 정식 초대장을 다시 보내드리고 싶습. 앞으로 열리는 전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네, 초대장 잘 받겠습.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문화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요. 제 SNS에 홍보도 하겠습.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갤러리는 문턱이 높은 예술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열려 있는 진정한 스타라고 다시금 칭찬했고, 관장 박명환 또한 예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활발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 소식은 입소문을 넘어 방송과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이번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 배제가 아닌 포용, 규칙이 아닌 소통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로써 어제까지의 갈등은 모두에게 값진 배움과 새로운 기회를 안겨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았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세. 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기자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그럼 다음 소식까지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문턱을 허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인터넷 방송 댓글창에는 좋아요와 공유 요청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서로 이 이야기를 퍼나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멋진 행보를 보여줄까? 그 갤러리가 진짜로 바뀌는지 지켜보자. 이러한 관심이 이어지는 한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피어났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듯 말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배제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화의 문턱을 낮추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보세. 다음 방송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뤄볼 계획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또 하나의 열린 문화 스토리가 세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며 마무리되었다.